잘 지내셨어요? 네. 주말에 애들 데리고 드라이브를 좀 다녀왔습니다. 멀리 가셨나봐요. 요새 차 많이 막히지 않나요? 차 많이 막혀요. 저희도 이제 답답하니까 네. 그냥 드라이브나 하자 하면서 갔는데 차가 엄청 많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대중교통보다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혹시 운전하시나요? 네, 저는 운전합니다. 예. 네. 뭐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20년. 20년이요? 20년요? 태어날 때부터 하신 거예요? 네, 제가 20살 아니세요, 지금? 네, 미성년자부터 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뭐죠? 네네. 그러면 요즘 무대표에 아주 달인이 되셨어요. 네. 제가 준비한 게 운전 표지판이에요. 운전 오래 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실지 한번. 10년 전에 필기시험에서 봤던 그런 것들인 자. 것 같은데요. 맨 처음 표지판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자,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두 분? 이거는 과속 방지턱이고 네. 이거는 과속 터널. 방지턱이 계속 있다? 땡. 과속 방지턱이 연속으로 있다가 아니라 노면이 고르지 못하다는 뜻이래요. 보시죠. 뭔지 아시겠어요? 이건 도로폭이 2.2m인 것 같고 네. 이거는 차량 간격을 50m 이상 해라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네. 오! 맞췄으니까 넘길게요. 네. 너무 쉬웠나? 이거는 길에서 술 먹고 누워있지 마라. 길에서 술 먹고 누워있지 마라는 반만 맞추셨네요. 그러면은 길에서 술 먹고 누워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라. 네. 좀 오. 짧게 취객주의. 취객주의. 네, 취객. 술 마신 사람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마지막. 네. 이거 좀 어렵습니다. 네. 자, 보시죠. 산불 조심 이런 거 아닐까요? 차에 불이 날 수도 있으니까. 산불 난 곳에 들어가지 마. 네. 불나는 차량이 이 안에 있다는 거 아닌가요? 잠깐만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또 오랜만에 뵙네요. 네. 자기 부담금은 딱 빼놓고 줘요.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별도 안전교육 같은 것도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뭐죠 이게? 위험물 적재 차량 통행 금지 안전 표지입니다. 산불 조심 아니고요. 예.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이신 정경일 변호사님이 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 변호사님 모시고 좋은 입법안 만들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들어가시죠. 네, 들어가시죠. 예. 저희 라이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따라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이시니까 키워드를 또 관련한 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아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지판도 봤는데 운전으로 해볼까요? 운전 좋죠. 그러면은 저희 운전으로 라이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가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70도 되지 않으셨고 정정하시는데 운전 경력도 무려 40년이 넘으시거든요. 운전면허를 꼭 반납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2014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노인 기준으로 65세 기준으로 잡는다면 207만 명이었어요. 근데 작년 2019년도 기준으로는 307만 명이에요. 5년 동안 한 100만 명 정도가 10% 이상씩 꾸준히 늘었거든요. 노인 운전자들은 증가했고 또 큰 사고도 많이 발생시키고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그런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진 반납을 권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상품권이나 아니면 뭐 교통카드 이와 같은 것을 제공 혜택을 하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이 적성 검사라던가 갱신 기간이 되기 전에는 따로 검사를 받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65세 이상 분들은 그래도 보통 10년이 아니라 5년 단위, 그리고 75세 이상 분들은 5년이 아니라 3년 단위로 적성검사 기간을 줄이고 있고, 또 75세 이상 분들은 적성검사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교육까지 있어야 되는 식으로 조금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기간을 좀 더 줄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최근 을왕리와 부산 서면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는데요.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도 음주운전을 한 사람처럼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네. 질문도 주셨어요. 단순히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방조가 되지는 않습니다. 방조라는 것이 어떤 조력행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와줘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사실 입증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차량을 제공하거나 키를 제공하거나 조력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 음주 사실을 알고 단순 동승한 것만 가지고는 방조행위로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승자가 같이 술을 먹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같이 술 먹고 같이 타도 음주운전 방조죄로는 현실적으로는 처벌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방조죄에 대해서도 처벌이 상당히 소극적이고요. 또 차량 몰수도 우리 경찰청 지침으로 내규를 만들어서 상습적으로 하지 않는 한은 몰수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법에 있는 만큼 방조에 해당되면 방조죄로 처벌하고, 몰수 규정에 해당된다면 차량도 몰수하고 하는 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네.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저희 한번 특공대가 나서서 이 유형을 한번 보고 네. 법안을 한번 제안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음주운전한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에 대한 책임 문제도 사회적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다녀와서 얘기를 들어보고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잘 다녀오세요. 네. 조사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관련해서 입법 제안 주시는 분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음주운전 사고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를 잃었거든요. 그 친구가 윤창호라는 친구예요. 친구분들께서 그런 입법 청원을 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청구를 이렇게 만든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검색해봤는데 집행유예를 받거나 고작 6개월 뭐 이렇게 받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 친구들이 힘을 모아서 윤창호법을 만들어보자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이 올리신 글을 보게 됐어요. 사실 저희가 이 윤창호법을 진짜 만든 이유는 창호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한 건데, 그럼 아직도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법 제안을 준비하시면서 그 운전자 말고 동승자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하시게 된 거였나요?
실제로 참호 사고 때도 음주운전자 옆에 동승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적어도 방조죄라든지 처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피해자로 돼서 응당한 처벌을 받은 것 같진 않아서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해가 안 가고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유창호법에 의해서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서는 그 처벌이 강화됐지만 같이 거기 동승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사실 음주운전하는 차량에 같이 있었다는 거는 음주운전을 같이 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뭐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을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세세하게 좀 맞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피를 많이 흘렸어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길래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하고 보니까 사건이 터져 있더라고. 운전하는 사람은 경찰하고 옆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술이 좀 취했더라고. 그러니까 전봇대 넘어질 정도니까 그 옆에 오토바이가 있는 거를 전봇대를 치니까 오토바이가 일로 날라왔고 그 전봇대 끝으로 애가 맞은 것 같아요. 웬만큼 취해갖고 그렇게 바꿨어요. 운전자들이 해가지고 이 세상에 여가 있는 애들 갖다 취했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저희는 이웃사촌이라 가슴이 너무 아프거든요. 우린 또 조카도 있고 애기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진짜 안 좋은데 이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고 놀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거기서 사고가 날 때도 못 가겠더라고요. 난 아직. 교육용 차량 시뮬레이터인데 음주운전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0.2가) 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평상시보다 뭐 2~3배 이상 더 반응 시간이 길어지게 되죠. 피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피하지 못하고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소주 한 잔, 두 잔 마시고 핸들을 잡았다면 그 다음 한 병, 두 병 마시고 운전하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또 술 마시고 운전할까 말까라고 고민할 때 사고도 나지 않고 단속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아련한 생각에 좀 더 기울기 쉽다는 거죠. 네, 이제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이제 감지됐어요. 선생님 내려보세요. 잠깐만요. 뭐 가글 같은 거 하셨어요? 네? 가글 같은 거? 아니요, 안 했어요. 몇 시 정도까지 드셨어요? 아침에 술 드신 걸 맞네요 일단. 아침에 얼마나 드셨어요? 그냥 맥주 하나, 소주 하나. 아침에? 네. 그러면 시간이 한참 됐잖아요. 지금 10시간 넘었는데. 이거는 입안에 알코올 성분 없애라고 입안에 흉부라고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잖아 이제. 선생님 일단 감지가 되셨기 때문에 음주 측정 한번 해볼게요.
예, 좀 더. 예, 조금만 더요. 예, 되셨어요. 일단 지금 면허 정지 수치 나오셨어요. 수치에 이의가 있으시면은 저희랑 같이 병원 가서 체외를 하시면 돼요. 그런 건 아닌데 좀 아쉬운 거긴 하지. 술을 그럼 언제 드셨어요? 아침에 그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그래갖고 엄청 당황했어요. 지금 내릴 때도. 뭐 설령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제가 이전에 이력이 있어요. 그냥 되게 조심조심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음주 단속을 많이 안 할 거라고 예단을 하시니까 상대적으로 좀 그런 게 느슨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동승자도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오늘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 뭐 저기를 부르자 이렇게 해서 안 해야지. 이거 살인 행위 아니야. 그 괜히 그냥 남의 가정 그냥 파탄시키는 그런 행위는 건 용납할 수가 없어. 그건. 그거요. 그 사람도 아예 못하게 했어야죠. 네. 술이 찼으면 말려야지. 네. 말리고 키를 뺐든지 뭐를 하든지 했어야지. 네, 가만히 계십시오. 안 보셔도 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동승하는 사람들이 이게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가능성이나 위험을 모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나라는 집단 심리가 좀 강한 사회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좀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런 동조 심리 때문에 음주운전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동승자가 같이 타게 되는 것 같아요.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내가 그걸 강하게 부정을 해서 이 음주운전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깨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을 위해서 18대 국회에서도 계속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해서 발의가 되어 왔었는데 그게 이제 임기 만료 폐기 등으로 처리가 안 되었고 21대 국회에서도 동승자 처벌에 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황이지만 입증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문제 때문에 아직 통과가 더디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과 관련된 방조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음주를 한 것이 명확한 사람이 모는 차량에 동승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각각을 구체적으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과 관련된 방조 행위를 구체화해서 거기에 따른 형량도 맞게, 형평에 맞게 같이 검토를 해가면서 이제 규제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동승자 처벌의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일단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거잖아요.
음주운전을 혼자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은 음주운전을 만류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 부분을 좀 조장하는 측면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확실히 필요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되는 게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창호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특정범죄 가용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이 대폭 상향됐습니다.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이때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만취가 안 되면 단순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적용돼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법은 계속 복잡해지고 형벌도 강해지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음주운전을 줄이고 일반 국민들한테 도움이 됐냐라는 부분 좀 다른 문제 같거든요. 음주운전 처벌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관대하고 약하고 미비하다고 하면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더 약할 거 아니에요. 말도 못하죠. 음주운전조차도 법정형대로 처벌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음주운전 방조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 방조로 입건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조범이든 아니면 교사범이든 뭐 정범이든 처벌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음주운전 방조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처벌받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2분의 1 정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든가 개별 규정을 만들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게 방조범인가도 좀 의심이 들거든요. 저는 오히려 정범에 해당되는 게 저는 동시적으로 행동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타고 같이 행동하는 건데 왜 이분이 방조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의문이 좀 들어요. 만약에 동승자가 음주를 하지 않았으면 그것도 더 이상할 것 같아요. 내가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자한테 운전을 맡긴 거니까. 조사범으로까지도 입건하고 수사하고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고요. 방조범, 기껏해야 방조범. 근데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음주운전 방조뿐만 아니라 위험운전 방조까지도 되고 위험운전 교사까지도 되고 사상이 이르렀다면 그 사상에 대해서 책임지는 윤창호법 적용 대상까지도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음주를 했을 경우에 주치자들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같이 술을 마신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네. 1차적으로 책임이 있고 지금 있는 법 가지고로도 할 수 있는데 안 되니까 딱 맞아떨어지는 법을 만들어 놓는다면 수사기관도 제대로 수사를 하든가 입건을 하든가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회피할 수 없죠. 당장 강력한 처벌이 힘들다고 하면 면허를 아예 뭐 영구적으로 다시 재취득을 못하게 한다던가 그런 조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해를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아예 그냥 그런 범죄를 버리면 음주운전자하고 동승자가 이렇게 같이 처벌을 받아야지 된다는 전제하에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현재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던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등 다양한 법에서 처벌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담았고요. 다음 동승자에 대해서는 뭐 현행법으로 방조 처벌도 하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방조가 아니라 개별 처벌 규정을 둬서 동승자에 대한 처벌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러면 정리된 입법안을 국회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ow can you miss someone you've never met? Cause I need 조금 you 전에 저희가 그 도로 표지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쉬는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찾아봤거든요. 많이 하시려고 열심히 하시는데. 이거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유리주의? 와인 먹고 운전하지 마라. 파티 금지? 교수님 요즘 개그 욕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음주운전 금지. 우리나라 같은 소주 짠 하시는데.